3개 이상. 3개 이상이요. 이런 경우죠, 케이스가. 자, 케이스가 고등학교가 중학교도 그렇고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있네요. 집단이 3개야. 이랬을 때 스마트폰의 이용 시간에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이거를 구하고 싶을 때는 지금까지 배운 거 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1학년과 2학년의 평균 차이, 그 다음에 2학년과 3학년 간의 평균 차이, 그 다음에 1학년, 3학년 간의 평균 차이,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3개 케이스로 각각 두고 우리가 지금 배운 거 T 검정 이걸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설 세워야 되는데 이런 스타일 첫 번째 가설 세우고요. 또 두 번째 가설도 세우고 세 번째 가설 세워야 되고 이렇게요. 세우고 그러면 이 가설 가설을 세웠으니까 이거에 검정을 해야 되고 이거 검정 또 해야 되고 이거 검정해서 종합적으로 또 뭔가를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 집단일 때는 그래서 컨비네이션 써서 3 컨비네이션 있으면 총 3번 가설 검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고 만약에 5개 집단이 있다 그러면 5 컨비네이션 2 해서 총 10번 정도의 가설 검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만약에 초등학교 갔다 그럼 초등학교 1학년부터 6년까지 6집단이야. 그러면 6 컨비네이션 2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더 많겠죠. 네, 그래서 가설을 엄청 세우고 얘도 검정하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판단 내리기 어렵고 그다음에 동일한 유의 수준을 또 유지할 수 없다. 뭐 이런 단점들이 막 생겨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요 얘기를 이것을 그래서 이 고셋 이후에 그 집대성한 그죠? 네, 고셋 이후에 집대성한 피셔라고 하는 이분. 골턴 피어슨 고셋 피셔. 피셔가 거의 대부분 골턴부터 시작했던 이 통계적 추론 방법의 그 집대성을 다 합니다. 이 사람. 이 사람이 다 하고 이 사람은 이제 분산 쪽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피셔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분이 자기 이름 따서 T 검정이 아닌 새로운 검정 방법을 도출하게 되고 그걸 피셔 이 약자 자기 이름 따서 F 검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F 검정을 통해서 뭔가 세 집단 이상의 차이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냈습니다. 그거를 분산을 가지고 했다 그래서 Analysis of Variance 그래서 분산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개 이상이니까 굉장히 더 제너럴한 그런 부분에서 이룰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설 검정이기 때문에 이분도 가설을 합니다. 이게 가설이에요. 그래서 세 집단이라고 그러면 세 집단의 초기 가설은 뭐다? 차이가 없어. 평균이 다 1, 2, 3가 다 같아 이거죠. 주장하고자 하는 건 뭐야? 아니야. 적어도 이 중에 한 개의 평균은 나머지랑 다를 거야. 혹은 2개의 평균은 나머지랑 다를 거야. 라고 하는 거.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주장하고자 하는 H1 가설이 됩니다. 됐죠? 이게 가설이고요. 이 가설 세운 거를 검정하기 위한 잣대가 필요한데 그게 매트릭인데 그게 뭐다? F 검정이라고 하는 잣대가 필요한데 이 F 검정이 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F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이때 당시가요. 요 18세기 요때 당시가 영국의 그 농업혁명 시대 우생학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농업혁명 시대에 있었고 어떻게 하면 농작물의 생산 어떻게 하면 수확량이 증가할까? 비료 효과 이런 것들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때 그 통계학에서 실험 계획법
계획법이라고 해서 experimental design이라고 하는 계획법들이 쭉 나오는데 바로 이 분산 분석을 써서 실험 계획을 세우고 조사하고 차이를 검증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제 사회 과학 시간에는 이제 시장 조사나 품질 관리 뭐 이런 데 다 활용이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예를 드는데 사과나무 그죠? 사과나무죠. 사과 수확량, 예, 사과나무인데 그 동일한 품종의 5년생 15그루, 예, 동일한 품종의 5년생 15그루가 있는 거예요. 동일한 품종이에요. 15그루가 있는데 이 중에 랜덤하게 5그루씩 랜덤하게 추출을 해요. 추출을 해서 5그루씩이요. 그래서 5그루씩 해서 한 그룹에는 비료 A를 주고요. 또 다른 5 랜덤하게 뽑은 거에 B를 주고요. 그 다음 또 C를 주고요. 그래서 A와 B와 C 비료를 다르게 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이렇게 어떤 수확량에 영향을 줄 그런 비료를 지금 다르게 줬는데 이걸 우리는 팩터, 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인, 팩터, 요인. 원인을 제공해주는 그런 부분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나머지 조건은 다 동일하게 지금 실험을 하는 거고, 동일해요. 거의 품종까지 동일하게, 5년생, 그죠? 15그룹, 되도록이면 동일하게 있는 그런 그룹에서 랜덤하게 그것도 5개씩 뽑아서 각각 A 비료, B 비료, C 비료를 주는 거예요. 다른 게 있다면 지금 상황에서 다른 게 있다면 비료밖에 없는 거죠. 이걸 요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요인에 지금 A, B, C로 나눈 그거를 이제 트리트먼트, 처리, 혹은 이제 레벨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리트먼트를 3개, 레벨 3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인은 지금 비료 하나고요. 수준은 A, B, C 3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인이 한 개에 대해서 실험한 이 분산 분석을 1원 분산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One way ANOVA라고 얘기합니다. 1원 분산 분석, 요인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제 요인이 하나인데 보니까 애료 A를 줬을 때 지금 이 사과 개수라고 한번 보면은 여기 25개가 열리고 29개 이렇게 해서 평균, 얘가 평균이죠. 그 5개의 평균이 25개가 나왔네요. 일단 비를 줬을 때는 35개가 나왔네요. 확실히 얘가 비가 좋은가 봐요. 지금 34개도 나오고요. 38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료 C를 줬을 때요. 27개 정도가 나네요. 평균. 낮게 나오는 게 한 25개 정도 나오고 31개까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전체 15개 나무의 전체 평균 수확은 29개네요. 전체 25개. 됐죠? 일단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피셔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피셔는 분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분산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는데 두 가지 케이스, 이게 케이스 1,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케이스 1, 케이스 2. 첫 번째 케이스는 지금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이지만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A를 집단 A, B, C라고 보면 각각 요게 이제 집단이잖아요. 집단의 평균이란 말이에요. 집단 평균하고 그 다음에 이 전체하고 이거 각각 요렇게 요 3개를 지금 집단이 3개니까 이 집단 3개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는, 그래서 집단 간 분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집단 간 각 집단의 평균이 있는데
그 집단 간 전체 평균하고, 그죠? 집단 간 평균과 전체 평균과의 분산을 끄집어 냈단 말이죠. 그렇게 첫 번째 케이스 한번 본 거고요. 그걸 이제 집단 간 분산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얘를.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집단 내에서요. 집단 내에 이거 자체의 평균이 생기잖아요. 예, 요 자체. 그래서 요 케이스 두 번째는 집단 내에서의 분산을 한번 끄집어냈어요. 분산이라는 건 우리 뭐냐면 디퍼런스예요. 디스퍼전.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거와 얘의 차이, 얘와 평균의 차이, 얘와 평균의 차이, 얘와 평균의 차이, 얘와 평균의 차이. 네? 이 집단 내에서의 분산을 구해봤어요. B 집단에서도 구할 수 있고요. C 집단에서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한 거를 집단 내의 분산이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자, 두 가지. 그다음 분산에 관심이 많았는데 분산을 케이스 1과 케이스 2로 나눠서 생각을 해봤다. 분산이라는 건 베리언스고 베리언스는 변동이죠. 그 다음에 디스퍼전 이거고요. 그 변동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개의 케이스로 분해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변동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산은 이거였잖아요. 요게 전체죠. 요거. 요 부분이 지금 전체 평균이죠. 요거. 전체 평균에서 각 별량들의 15개, 개의 빼기 한 거잖아. 그게 디스퍼전이잖아. 그죠? 요거잖아. 편차잖아. 편차. 그죠? 요거였잖아요. 요건데 집단 간과 집단 내로 한번 나눠봤어요. 지금 집단 간 편차를 보니까 요게 집단 간이죠. 그죠? 이건 뭐냐면 전체에서 집단 1번, 2번, 3번. I가 뭐냐면 집단이에요. I. 그래서 I는 집단, 수준. 그래서 세 집단에 대한 편차가 나오죠. 그죠? 집단 간 편차예요.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식은 집단 내 편차죠. 요거 자체가 I가 1이 들어가면 첫 번째 집단이고 1 고정이고 J가 쭉 뭐냐면 관찰 값이니까 표본이니까 5개. J가 1, 2, 3, 4, 5 이렇게 됐어요? 집단 간 편차와 집단 내 편차로 수식을 정리했어요. 자, 수식을 정리해 보면 요거 다시 정리해 보면 뭐예요? 지금 요거하고 요거가 마이너스로 빠지잖아요. 이렇게 빠지죠. 약분되죠. 그죠? 약분되고 결국은 얘란 말이에요. 같단 말이야. 됐죠? 예, 요거 지금 보면 요 텀하고 요거를 정리를 하면 xij 마이너스 x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요 놈이야 지금. 그죠? 근데 요거를 이렇게 두 개로 해석해 본 거예요. 이렇게 집단 간 편차와 집단 내 편차로 해석해 본 거예요. 하나 더 집어넣고 빼고 한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얘기가 이제 해석이 되죠. 자, 이 첫 번째 예가 분산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산인데 이 분산은 전체 변동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죠. 전체 변동을 다 이 편차로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단 간 분산, 요거는 편차는 요 집단 간 편차가 되고요. 예, 집단 간 편차고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고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디퍼런스를 다 그냥 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 다 0이 나오잖아. 그잖아. 평균에 다 빼기 해주면 다 0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잖아. 분산의 값이 0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제곱의 시그마에는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표본 내 분산은 요렇게 식을 쓸 수 있고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설명이 안 된 건 바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야. 자,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집단 간의 분산
변동은 설명이 가능한 변동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일해. 지금 조건을 다 동일하게 주고 5년생 품종 동일한 거 해서 랜덤하게 그렇게 뽑아가지고 했는데 뭐가 다르지? 지금 다른 거는 비로만 다르잖아. 비로만 다르게 해서 그러면 여기서 뭔가 차이가 있으면 여기서 차이가 있으면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설명할 수 있지. 비료가 달라서 그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지. 비료가 달라서 수확량이 다르네. 봐봐. 지금 비료 A 줬을 때 지금 다르게 준 거는 비료밖에 없단 말이야. 라고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 설명이 가능한 변동이라고 얘기하고, 오른쪽 텀은 뭘까요? 오른쪽 텀. 이건 무슨 얘기일까? 아니, 좀 약간 좀 아이디어하게 얘기를 하면, 내가 A 비료를 줬으면, A 비료를 줬으면, 평균이 25개 정도가 나오는데, 사실은 아이디어라면, 나무 원은 얘도 25개, 25개, 25개 나와야 되잖아. 그렇잖아. 내가 동일하게 준 거, 동일한 품종에, 동일한 친구인데. 비료 B 입장에서 봤을 때 평균이 35개가 나왔다면, 아이디어라는 경우에는, 이상적인 경우에는 얘도 35개씩 나와줘야 돼.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와, 안 나와? 사과나무 심으면 그렇게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지. 기본적으로 비료 다른 걸 좀 A, B, C 비료가 다른데 왜 안 나오지? B 줬으면 35개씩 나와야 되는데 왜 얘는 32개 나오지? 또 얘는 왜 38개 나오지? 설명이 가능해야 안 가능해? 설명이 불가능하고 설명이 unknown 상태지. 뭔가 미지에 뭔가 있어 내가. 왜 안 나오지? 왜 얘는 이렇게 22개밖에 안 나오지? 왜 차이가 생기지? 이게 설명이 안 된다고. 설명이 안 돼요. 이 텀은 그래서 설명이 어려운, 불가능한, 우연으로 나오는, 뭔가 밝혀지지 않은 뭔가가 있는 그런 뜻이에요. 요 텀은. 이해되죠? 요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에러라고 한다고. 에러. 요걸 뭐라고 그래? 이거 요 텀은 내가 설명이 불가능하거나 unknown인 unknown 뭔가 다른 요인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내가 잘 모르는 거야. 다른 어떤 영향을 받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다른 뭐가 나오겠지. 그렇지만 아직은 미지인 거야. 아직 잘 몰라. 그래서 우리는 얘를 에러라고 얘기합니다. 에러. 우리가 이 에러를 컨트롤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르게 준 거는 비료밖에 없고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얘는 컨트롤할 수 있는 거지. 얘는 컨트롤할 수 있고 얘는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변동을 우리는 오차 변동이다. 아직 모르겠다. 아직 unknown 상태다.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밝혀진 게 없어요. 자, 여기까지 됐죠. 무슨 얘기인지. 다시 피셔는 변동이라고 하는 거를 두 개의 케이스로 분해했다. 첫 번째는 집단 간 변동, 두 번째는 집단 내 변동. 근데 집단 간 변동은 요인에 의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변동이야. 근데 집단 내 변동은 이상해. 왜 변동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 제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에러라고 생각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설명이 불가능한 우연에 의한 변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랬으면 오차 변동이라고 하는 거. 이런 케이스가 리얼월드에서 정말 많아요. 그죠? 네, 정말 많아요. 자, 그래서 피셔는 이제 F 검정, F라고 하는 식을
도출하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한 도출을 하게 됩니다. 자, 뭐냐면 전체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가능한 변동과 설명이 불가능한 변동, 이 두 가지인데 F라고 하는 식은 이 사람은 이렇게 땅 이걸로 나는 생각하겠다. 표본 평균 내 분산, 내 분산과 분의 평균 간 분산, 집단 간 분산, 이렇게. 얘는 집단 내 변동, 분의 집단 간 변동, 같은 얘기, 그죠?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변동분의 설명 가능한 변동의 비율로서 나누기로 F를 생각하겠다. 이렇게 definition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죠. 지금 전체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케이스. 케이스 1, 케이스 2. 그렇게 되죠. 수식에서 바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설명할 수 있는 변동과 설명할 수 없는 변동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변동과 없는 변동이 지금 설명할 수 없는 변동이 작으면, 이 부분이 작으면, 이게 점점 작으면 설명 가능한 변동이 커지고, 그래서 얘가 1보다 큰 어떤 값이 나올 거다. 자, 이게 반으로 한번 쪼개보세요. 설명할 수 있는 변동과 설명할 수 없는 변동이 반반이다. 그럼 2분의 1, 2분의 1 같으니까 뭐야? 같은 양이기 때문에 1이 되죠. 1이 되는데 이게 작아지면,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이게 작아지면 결국 설명할 수 있는 변동이 커지잖아요. 커지니까 F의 값이 1보다 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피셔는 이건 설명할 수 있는 변동이 크고 이거는 요인에 의한 효과가 크다라고 이야기하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꽤 리저너블하죠. 괜찮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거 반했을 때 이게 1인데 이거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작다라는 얘기는 설명할 수 없는 변동이 더 커서 뭔가 제어가 안 되고 뭔가 효과가 있는지, 이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우연히 더 많으니까. 우연히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언노운 상태가 더 많은 거니까. 그래서 F라고 하는 값이 1보다 작게 되면 얘는 별 효과가 없다. 어떤 기회에도 이건 효과가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F 검정이 되는 겁니다. F 검정 통계량을 만든 거고요. 심플하죠. 검정 통계량을 만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F가 나왔고, 그 F를 이용해서 분산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F를 이용해서 분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하나 더 필요해요. 어떤 도구가 필요하냐면 분산 분석표라고 하는 도구가 더 필요합니다. 분산 분석표는 바로 이 표를 얘기하는데 이게 아니죠. 분산 분석표예요. 이 표가 있는데요. 이 표가 하나의 도구, 툴이 되고요. 이 도구에 그대로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요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 값을 추출을 하면 F값이 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분산 분석표예요. 자,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한번 보시면 이 분산, 아까 변동을 두 개로 지금 본 거예요. 케이스 1, 집단 간 변동, 그다음에 집단 내 변동, 이건 전체 변동, 이렇게 여기 분산 컬럼을 하나 두고요. 세 개로 나눴죠. 케이스 1, 케이스 2, 전체. 그 다음에 분산을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곱합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sum of square, 제곱합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분산 요건데 요거의 제곱의 합. 그래서 SST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SST가 뭔가 봤더니 요거예요. sum of square between treatment까지죠. SST를 이거로 하자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SSE죠. 얘는 T가 아니라 이거 오타죠. SSE가 되고요. SSE는 뭐냐면 요거가 되죠. 요거. 그래서 sum of square for error. 에러에 대한 제곱합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 변동은 TSS라고 해서 total sum of squar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래서 얘에 대한 것을 만들게 됐는데 항상 늘 그렇듯이 우리는 표준화, 그다음에 정규화 이게 필요해요. 뭐냐?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평균 구하는 평균이 바로 표준화, 정규화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제곱합의 평균. 그래서 이걸 민스퀘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민스퀘어를 평균 제곱이라고 얘기를 한국말로는 얘기했고요. 민스퀘어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개의 자유도로 나눈 이 제곱합들을 자유도로 나눈 것이 민이 된다. 민이 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자유도는 지금 집단간이기 때문에 집단 R이면은 R에서 하나를 뺀 게 얘의 자유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전체에서 집단을 뺀 N-R이 자유도가 되고요. 우리 전체에 대해서는 N-1이 자유도가 되죠. 표본일 때. 그래서 이 평균 민이 들어가게 되면 각각 자유도로 나누기를 한 그런 값이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민스퀘어 트리트먼트, 민스퀘어 에러가 나오고요. 맨 마지막으로 그래서 F 값은 요거와 요거 두 사이의 비율이라고 하는 요 값이 나오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수리적으로 F 값을 구할 때 요런 단계를 분산 분석표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생각을 해서 거기에 계속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요 값이 나오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F 값을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고요. 수리적으로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수리적으로 안 하죠. 수리적으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파이썬에서 하게 되는 거죠. 파이썬에서. 자, 파이썬에서 하기 전에 지금 시간 파이썬에서 하기 전에 분산 분석 종류 여기 나오는 김에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아까 농업혁명 할 때 실험 계획법 그래서 주로 많이 쓴다고 그랬고요. 요인이 하나일 때를 이론 분산 분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 임의 설계법이라고 설계법에서는 따로 이야기를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인이 두 개인 경우 우리가 뒤에서 볼 건데요. 이 파워포인트에는 요인이 두 개까지만 있어요. 그래서 요인이 두 개인 경우는 이원 분산 분석 이렇게 되고요. 이원 분산 분석에서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반복이 있는 경우와 반복이 없는 경우. 이건 뒤에서 이원 분산 분석할 때 더 자세히 얘기할 건데 한 번 실험하기 위해서 한 번만 뭔가 실험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반복이 없는 경우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실험을 했으면 그건 반복이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복이 있는 그런 실험 계획을 하게 되거든요. 한 번만 하고 딱 끝나는 것보다는 여러 번 동일한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걸 더 신뢰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반복이 있는 이원 분산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거는 뒤에서 더 이야기를 할 거고요. 어찌됐든 분산 분석의 종류는 1원부터 2원. 그럼 3원은 없어요? 당연히 3원 있죠. 3원이라는 경우는 요인이 3개인 경우. 한번 적어봤는데 농작물 수확량에서 요인 어떤 걸 더 줄 수 있어요? 영양분 아까 비료 줬죠? 물이 들어갈 수도 있죠. 물을 얼마나 줬느냐. 그 다음에 태양 노출 시간. 이렇게 3개를 보겠다 그러면 3원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4원은 없냐? 4원. 당연히 있죠. 4원도. 여기 제품 판매량에 관해서 한번 4원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요? 제품 판매량에 내가 제품을 판매한다. 그거는 어떤 요인이 있어야지 될까? 첫 번째, 광고. 두 번째, 가격. 프라이스가 싸면은 제품이 많이 어떻게 판매가 되겠죠? 그 다음, 제품의 특성, 장점 이런 거요. 그게 이제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요인을 만들 수 있고, 그 요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정말 그거를 알아내는 알고리즘이 분산 분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원 이상의 것을 우리는 다원
분산 분석이다. 분산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멀티플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멀티플 아노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당연히 답은 된다.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일원 분산 분석부터 한번 해볼게요. 일원 분산 분석. 자,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거네요. 비료, 요거 요인이 하나죠. 비료라고 하는 요인, 뭐만 달라? 트리트먼트 레벨만 3개의 레벨로 이야기했습니다. 가설 검정하게 되는데요. 가설은 비료 A나 비료 B나 비료 C나 같다. 이게 널 가설이죠. 널 H0 가설이 되고 H1은 뭐예요? H1은 차이가 하나라도 다른 애가 차이가 있는 게 있어 라고 하는 게 주장하고자 하는 H1이 되죠. 요거 1원일 때는 파이썬에서는 구현을 2군데를 했어요. 하나가 아니라 2군데. 그러니까 1원일 때는 2개의 함수 중에 하나를 쓰면 되는데 첫 번째가 F1A라는 함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노바 LM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쓸 수가 있는데 범용적인 거는 아노바 LM 우리 계속 배울 거예요. 2원에서 한 번 더 등장을 할 건데 요걸 씁니다. 1원일 때도 아노바 LM을 써도 돼. 당연히 써도 되는데 F1A라는 함수가 존재하고 요게 조금 더 쉽다고 얘기합니다. 1원일 때는. 그래서 F1A를 쓰게 되는데 얘의 아규먼트는 샘플들을 주르륵 집어넣으면 결과가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먼저 요거부터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죠. 오늘 실습이 없지가 않군요. 요거가 1원 분산 분석. 자, 실습. A를요, 지금 보니까 6개네요. 얘는. 지금 5개가 아니라 A그룹의 6개를 리스트로 만들었고요. B그룹도 리스트로 6개네요. C도 6개 이렇게. 그래서 A, B, C를 리스트로 지금 구현을 했고요. 뭐 6개밖에 안 되니까 이걸 뭐 파일로 만들 이유도 없고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코드에서. 리스트로 배열로 집어넣습니다. 이게 배열로 집어넣고요. 넘파이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넘파이에 np민이라는 함수들이 있잖아요. 통계 함수들이. np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 이걸 한번 본 거죠. 이걸 한번 본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기술 통계. 기술 통계 한번 본 거죠. 그래서 스텝 1은 뭐야? 기술 통계 한번 본 거. 그래서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 그래서 결국은 지금 값은 없는데요. 자, 이렇게 기술 통계 한번 보는 거고요. 여기 있네요. 여기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요게 요거 이렇게 본 거고요. 그래서 A의 평균은 25, 25개, B는 35개, N은 27.5개를 만드는구나. 이렇게 한번 본 거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시각화죠. 스텝 2, 시각화. 집단이 3개니까 당연히 박스 플롯. 박스 플롯에 A, B, C를 합쳐서 플롯 데이터에 들어가게끔 했고, 버티컬하게 했고, 그다음에 중앙값 대신 민 값이 라인으로 표시되게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본적으로 틱이 1, 2, 3으로 나오는데 여기 밑에 1, 2, 3으로 나오는데 이걸 A, B, C가 나오게끔 바꿨네요. 이렇게 틱을 좀 바꾸고요. 그래서 시각화를 한 거, 요게 스텝 2예요. 시각을 해봐. 시각화를 해보니까 뭐 알겠네요. 평균 요 정도고요. 얘는요. 이게 범위 그다음에 위에 B 그룹 비료 B를 줬을 때, 비료 C를 줬을 때. 자, 그 다음 세 번째 스텝이 뭐다? 검정이에요. 검정인데 1원 분산 분석이 되고 함수는 F1A라고 하는 함수를 주게 되고 샘플별로 A, B, C 이렇게 줬네요. 이렇게 주면요. 한 줄 나와요. 이렇게 한 줄 나오고 한 줄의 스태티스틱 이건 뭐다? 여기 얘기하는 게 F 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F 검정을 얘기하고 F 검정이 상당히 크죠. 31 이렇게 되고요. 이 P 밸류가 나오죠.
이 p-value가 유의 수준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숫자가 되는데 이 p-value가 뒤에 보니까 2의 마이너스 6승. 굉장히 작은 숫자가 되죠. 이게 마이너스 6이니까 소수점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p-value 굉장히 작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p-value가 작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유의 수준 알파 얼마? 0.05. 5% 이내로 검정한다면 0.05랑 비교했을 때 누가 커? 알파가 커? p-value가 작아. p-value가 작으면 H1을 기각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H1을 리젝하고 H1이 뭐라고 그랬어? 평균이 같다 이걸로 뒀잖아요. 평균이 같다. 그걸 리젝하겠다. 그러면 뭘 받아들여? H1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따라서 H1이 뭐다? 뭔가 차이가 있다. 이 중 세 개 중에 하나 이상이 차이 나는 클래스가 있다 이런 얘기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여러분 판사처럼 써주면 돼요. 분산 분석의 검정 결과 P 값이 유의 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H0 기각하고 리젝한다는 얘기죠. 받아들이지 않고 세 가지 비료 중에 평균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비료의 평균은 나머지와 다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여기까지가 분산 분석의 결론이에요. 여기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분산 분석의 결론이 차이가 있다. 우위하는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시그니피컨트나 우연이 아닌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끄집어냈는데 여기서 좀 아쉽지. 뭐가 아쉽지? 어떤 게 얼마큼 뭐가 진짜 차이가 나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여기서 좀 아쉬운 게 분산 분석은 아쉬운 게 이게 단점이에요. 분산 분석의 단점이 여기 정도까지만 차이까지만 나오는 거야 결론은. 그래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케이스 네 가지 중에 하나야. 사례 1, 2, 3, 4 중에 하나에서 분명히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 이상에서. 그렇잖아요. A와 B가 차이 같지 않을 때 BC, AC, A, BC 케이스 4개 중에 하나가 차이가 나겠죠. 그걸 알고 싶은 거야. 어떤 케이스인가. 그래서 이 4가지 케이스를 분산 분석 이후에 검증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사후 검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후 검증. 이제 사후 검증을 통해서 요인 상세 파악을 좀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상세 파악을 해보자. 그래서 피셔의 후세 연구자들이 이 사후 검증을 열심히 연구를 해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다중 비교라고 하는 멀티플 컴패리슨이라는 비교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 다중 비교 방법을 통해서 어떤 케이스인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이 다중 비교 방법은요. 소개된 방법은 우리가 한번 언급했던 여기 빠졌네요. 여기서 언급했던 이분이죠. 누구? 존 투키 이분이요. 피셔 이후의 연구자죠. 여기 나이 차이가 한 25살 차이 납니다. 네. 이분의 다중비교, 존 투키가 EDA 분석뿐만 아니라 다중비교 이런 것도 더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에 다중비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했다라는 거는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빼고 투키가 했다고 그래서 투키의 honestly significant difference 이렇게 얘기하고 줄여서 HSD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honestly 하면 꽤 괜찮다. 꽤 괜찮은 유의성 차이.
다중 비교 방법이 이제 투키의 honestly significant difference HSD라고 하고요. 요게 파이썬에 구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파이썬 구현이 pairwise 투키 HSD라고 하는 게 스탯 모델 여기에 구현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얘를 사용하자. 얘를 사용하게 되는데 얘의 아규먼트가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넣게 되는고요. 엔드도그라고 하는 거가 그룹 이렇게 넣게 되고요. 넣게 되는데 얘를 쓰기 위해서는 조금 데이터의 구조를 좀 변환을 해야 됩니다. 이거 자체의 함수가 이런 스타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데이터 구조가 리스트 A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트로 해놨잖아요. 이렇게 배열처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 구조를 이런 구조로요. 25가 A에 속하니까 29도 A에 속하는데 25는 A, 29는 A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34는 B 이런 식으로요. 두 개의 컬럼을 나눠가지고 하나는 엔드도그, 하나는 그룹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눠서 컬럼을 해서 우리 6개니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A가 6개가 나오겠지. A 6개, 그다음 B가 또 6개, C가 6개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구조를 좀 변환해서 들어가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변환하는 코드가 필요해요. 이게 요거예요. 한 줄. 데이터 프레임. 변환하는 프레임 한번 써주면 변환이 요거 컬리 브레이크 중괄호 열고 닫고 이 컬리 브레이킷이 뭐예요? 파이썬에서는 딕셔너리라고 하는 데이터 스트럭처죠. 이 딕셔너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키와 밸류의 쌍을 콜론으로 표시를 한 그런 자료 구조예요. 키와 밸류의 쌍. 이게 딕셔너리. 제이슨 스타일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키가 되면 요게 키가 되죠. 요게 콜론의 앞에 있는 얘가 키가 되고요. 얘가 값이 됩니다. 이게 밸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콤마를 중심으로 또 있네요. 요게 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밸류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 키와 밸류의 쌍의 이 딕셔너리 구조를 데이터 프레임에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는데 키 1, 그 다음에 걔의 값들 쭈르륵 하고 내려가고요. 키 두 번째가 컬럼으로 들어가고 걔네 값이 쭈르륵 들어가요. 이런 구조로 들어가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져요.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키 1이 프로덕트예요. 그래서 이 프로덕트라는 컬럼이 생기고 값이 들어가는데 A와 B와 C라고 하는 이 배열이 있잖아요. 넘파이 배열을 합친 거야. 그러면 뭐야? A의 6개 뭐 값이 있잖아요. 20 어쩌고 저쩌고 6개 해서 6, 38, 18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룹이 키가 해서 여기 그룹 해가지고 그룹이라는 키가 들어가고 그룹에 보면 np의 repeat라는 함수네. 함수가 쓰여졌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함수야. 여기서부터 여기가 함수인데 함수의 아규먼트 보면 A, B, C의 리스트인데 repeat을 6번씩 해주세요.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A가 빠져가지고 여기 A에서 6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 B가 B 6개 들어가고 C가 6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DF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생기고 걔의 컬럼이 프로덕트와 그룹으로 같이 쭉 들어가요. 이렇게 변환을 시켜줬어요. 이렇게 변환을 해줘야지 누구한테 들어갈 수 있어? 쿠키의 HS 이 함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환을 해준 거예요. 변환을 여기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래서 엔드더그라고 하는 애는 프로덕트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엔드도그에. 그다음에 그룹이라고 하는 옵션에는 이 두 번째 그룹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세 번째 아규먼트가 알파 값이 있는데 이 알파가 유의 수준 값이 들어갑니다. 5% 이내에 할 때 알파 이꼴 0.05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세 가지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일을 할 것이고 그 일이 끝나면 투키라는 변수가 받게끔 결과를. 그 다음에 프린트했어요. 자, 그래서 투키의 결과가 변수가 쭈루룩 프린트가 되는데 바로 이렇게 표처럼 나와요. 표처럼 나오고 multiple comparison of means, 투키 HSD 이렇게 나오고요. 요게 유의 수준 0.05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그룹이 3개인데 그룹별로 그룹 1, 2 해서 자동으로 A, B, A, C, B, C에 대한 비교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mean diff하고요. mean difference죠. mean의 차이. 그 다음에 P adjusted에서 P value 값이에요, 얘가 P value인데 약간 조정된 P value라고 생각하면 돼요. P value 값이에요. P adjusted. 조정된 P value 값. 그 다음에 바운더리가 나오죠. 로어와 어퍼 바운더에 보면 로어 쪽이 6.4부터 시작해서 어퍼 쪽이 13까지. 그래서 평균이 요 사이. 그래서 9.833 요 정도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어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이 요 정도가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요거 사이에 요 정도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이 리젝이라는 이 컬럼. 이게 나와버려요. 친절해요. 우리가 리젝할 필요가 없어요. 얘가 이 두 개의 관계는 A, B, 이 그룹 A, B의 관계는 true야. 다시 말하면 리젝할 수 있어. 이런 뜻이야. 리젝할 수 있다는 얘기는 차이가 있어. 이런 뜻이지. 리젝을 했으니까 H1을 받아들일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true 이거고요. AC와의 관계는 false야. 차이가 별로 없다. 리젝할 수 없다. 이런 뜻이야. BC는 true. 리젝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자, 리젝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요걸 잘 보셔야 돼요. mean diff를 잘 보셔야 돼요. mean diff에서 mean diff가 양수값이 나오면 이 둘 중에 왼쪽 오른쪽 중에 오른쪽이 더 크다. 오른쪽이 더 평균이 더 크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 양수죠. 오른쪽이 더 큰데 근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고 음수가 나왔으면 왼쪽이 더 크다. 이런 뜻입니다. 됐어요? 됐어요? 네, 그 차이, mean diff의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요 차이가 어느 쪽, 평균이 어느 쪽이 더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투키의 HSD를 하게 되면 차이가 A와 B가 차이가 있다. 리젝 true 했으니까 차이가 있고 C와 B도 차이가 있다. 여기까지도 되고 결론으로 비료의 평균이 A보다 더 크다. 많다. 생산량이 많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글씨로 쓸 수 있게 되는 부분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눈에서 한번 보면은 시각화했을 때 보면 이 리즈너블한 거예요. 이게 B인데 B가 A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좀 차이가 꽤 현저하게 나거든요. 그 얘기를 정확하게 통계학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요 차이가 있구나, 요거. 그 다음에 B하고 C도 차이가 있고, 얘가 더 크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 거고, mean difference 가지고 입증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A, C 두 사이의 차이는 이건 리젝이 안 된다. 리젝 사유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사실은. 이 그림만 봐도 사실은 좀 느낌이 왔었지. 느낌은 왔었지만 이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1원 분산 분석에 뿐만 아니라 멀티플 컴패리슨까지 사후 검정 중에서 다중 검정, 그죠? 그래서 투키의 HSD를 써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요소마다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끄집어내고 그 평균의 차이가 어디가 더 크다 이것까지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분산 분석을 하고 차이가 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중에 어떤 케이스냐 그거는 멀티플 컴패리슨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밖에 안 되겠네요. 네, 이 정도가 분산 분석의 개념, 분산 분석 F검정의 분산 분석표, 실제로 수리적으로는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파이썬의 함수를 써서 도출할 수 있고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할 수 있게 되는 형태입니다. 이게 1원 분산 분석이에요.